여러분, JTBC 드라마 에스콰이어 5, 6화, 저는 이번 화를 보고 이 드라마가 단순한 법정물이 아니구나 라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특히 효민의 첫 단독 변론과 사랑도 심신미약이라는 파격적인 논리, 그리고 석훈의 과거 복선까지. 오늘은 이 모든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실화 뇌피셜까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5화 살리에르의 독백입니다. 시작은 서영이 류관모 작가의 3억 작품이라며 공개하는데, 작품 이름이 피에스타라는데 이건 불꽃놀이인가요? 예지는 우리 집에 벼룩시장에서 산 놀이동산이라는 작품을 보여주는데 제가 봐도 아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벼룩시장에서 산 놀이동산은 1년 전에 산 작품이었고, 서영이 3억 한다는 피에스타는 6개월 전에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과거부터 짝퉁을 진짜처럼 보이고 싶어 했던 서영이었기에 3억의 그림의 신뢰가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류관모 작가의 피에스타와 놀이동산의 진품 요구 사건. 미팅은 리엔서에서 진행됐고, 류관모 작가의 말투와 액션은 다소 오버스러운 부분이었기에 저는 진짜 작가가 맞나? 돌팔이인가? 싶었습니다. 그 시각 효민은 언니의 아는 동생이 작가인데 받은 고소장이라며 보내왔고, 담당 변호사는 리엔서의 효민의 전 남자친구 성찬, 그리고 민소라 변호사였죠. 류관모 작가의 피에스타 작품권이었습니다. 문정의 작가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무변론 패소라는 결과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눈뜨고 코베일 뻔한 거였죠.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이라 효민이 언니 부탁으로 무변론 취소 신청을 하고 나서 선배 진우에게 상황을 설명하는데, 앞선 무단결근 전적을 다 처리해준 진우의 표정을 보고는 입국하네요. 수임료는 프로보노를 말했다가 본전도 못 찾았습니다. 재판 준비 기한은 일주일. 진짜 재판은 처음인 효민에겐 너무 부족한 기한이었습니다. 진우선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건이라 석훈과 상의해보지만, 석훈은 필요한 서류 작업은 해주겠다고는 하지만 역시 뾰족한 묘수가 없네요. 진우는 그런 효민을 조금이라도 감싸보려 트레이닝 세션으로 진행하자고 했고, 신입 변호사들의 트레이닝 세션을 가장한 석훈과 진우의 멘토링이 들어가는 효민의 재판 준비가 시작되죠. 동기들의 발표에서 필요한 포인트들을 간접적으로 효민에게 알려주죠. 제스처, 딕션, 전달력. 이어진 트레이닝 세션의 결승전은 석훈이 작성한 서면으로 진행되고, 효민은 석훈의 서면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을 발견해 자신이 확신이 서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변론의 주장이 약했습니다. 그에 따라 최종 결승전 우승자는 상철이 되죠. 율림의 효민과 리엔서의 민소라의 대결이 결정되고, 두 사람 다 한치도 물러날 수 없는 재판 준비가 이루어졌죠. 재판 준비가 한창이던 효민은 석훈을 다급하게 부르고 살려달라고 말해보지만, 효민이 작성한 서면을 읽은 석훈의 돌아오는 대답은 잘 썼네요. 법원 프리젠트를 앞둔 효민의 자신감을 올려주고자 석훈이 직접 프리젠트를 모니터링 해주는데, 누가 들어도 거짓말 잘 못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 같다 라고 말하는데, 요점은 프리젠트의 설득력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에 석훈은 선입견을 걷어내고 본질을 보라고 효민에게 말해주지만, 이어진 법정에서 효민이 보여준 모습은 혼란 그 자체. 류관모는 누가 봐도 자기 그림인 것처럼 대답하고 있었고, 정혜는 알고 보니 지적 장애가 있었기에 정상적인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효민과 면담을 했던 건 정혜의 엄마였고, 딸의 장애를 알리고 싶지 않았기에 효민은 이런 피고인의 상태를 알지 못했죠. 리엔서는 끈질기게 장애가 있는 정혜를 압박했고, 결국 정혜가 제가 따라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마 드라마를 보고 있던 모두가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석훈은 휴정 시간에 본질을 보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단순한 법적 테크닉이 아니라 변호사가 사건을 대하는 태도 그 자체를 보라는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차분히 정혜와 면담을 나눈 후 법정에 들어서는데, 효민은 의뢰인의 장애라는 외적인 조건에 갇히지 않고 작품 속에 담긴 감정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정혜는 테트라크롬의 능력자였고, 하늘나라로 먼저 떠난 아빠를 그리워한 정혜는 엄마가 슬퍼할까봐 모든 그림 속에 아빠를 숨겨놓았던 것이었죠. 이런 스토리텔링이 완벽한 정혜의 그림처럼, 그림 속에는 숨은 뜻이 없다던 류관모의 그림에서도 피고의 아버지 얼굴이 드러나고, 결국에는 표절을 인정하는 류관모. 재판에서 승소한 후 석훈이 처음으로 강효민 변호사라고 부릅니다. 이 짧은 호칭이 주는 울림은 컸습니다. 신입이 아니라 동등한 변호사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다들 드디어 인정하네 라는 기분이셨죠? 그리고 드라마 중간에 잠깐 나왔던 효민의 쌍둥이 언니 만남씬. 쌍둥이 언니를 만난 효민은 어렵게 익힌 수어를 했는데, 쌍둥이 언니의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한마디, 그냥 말해 나 구화도 해, 이 대답은 너무나 귀여웠습니다. 구화는 입술을 읽어서 상대의 말을 이해하는 방법이었죠. 이번 5화는 두 가지 요인을 다루었다고 생각합니다. 힘있는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과 힘이 없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 그리고 지적 장애인이 한없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오히려 부모를 더 걱정하는 마음을 가진 속 깊은 생각을 한다는 건 말이죠. 다음은 6화 사랑도 심신미약입니다. 이번 화는 두 연인이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이 동의하에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였죠. 누구보다 화사했던 두 사람. 그런데 이별 뒤 전 남자친구를 보고는 고소를 하겠다는 여자. 연인이 헤어졌다고 해서 소송은 불가하지만 전 남자친구가 한 짓이라고 보여준 흉터는 악성 켈로이드 살성으로 상처가 나면 흉터가 심하게 남는 체질인 모델 은영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그 상처는 연인일 때 관계를 가지며 동의하에 했던 행위로 생긴 것이었고 돌파구가 없을 것 같은 사건에 효민의 가정이 도화선이 됩니다. 심신미약 상태일 때의 동의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근거에서 사랑도 심신미약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라는 효민의 가설은 깊은 사랑이 이성적 판단을 흐려 충동적 결정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석훈은 사랑 앞에서 누구나 약해질 수 있다는 말로 이 논리에 힘을 실어주죠. 개떡 같은 소리인데 석훈의 목소리로 말하니 진짜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법 해석에 대한 창의성과 판례의 누적으로 법 해석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사람들이 법에 의지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였죠. 이어 그 동의조차 강제성이 없었는지도 알아보기로 합니다. 효민은 은영에게 메조키스트인지 물어보는데 질색하며 부인했고 사정을 들어보니 처음엔 거절했더니 남자친구는 헤어지자며 잠수를 타고 남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었던 은영은 집착을 할 정도까지 정신적으로 약화됐죠. 그런 상태를 이용해서 동의를 받아내 체질을 알고도 자신의 취향을 고수한 그놈. 석훈은 사랑이 큰 만큼 약자가 된다고 말하며 재판 방향을 설명하죠. 효민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그놈을 마주치게 되고 효민은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더 알고자 했던 술자리에서 이를 석훈에게 말하는데 석훈은 변호사 윤리 의무를 언급하며 효민을 삼류 변호사라 말하는 모습에서는 앞서 5화 저작권 재판 후 효민에게 강효민 변호사라고 불러주었었는데 이번엔 삼류라고 하는 장면에서 효민의 고공행진을 어느 정도 잡아주기도 하네요. 효민과 그놈 간의 1대1 대화는 효민이 몰랐던 영상이 있었다는 것. 그건 재판의 판로를 틀 만한 중요한 일이었죠. 효민은 석훈에게 상의를 요청하는데 석훈은 재판의 승소가 꼭 의뢰인이 바라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 몸의 흉터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고소의 이유였다라며 본질을 짚어줍니다. 그리고 비밀 서약 유지는 양방향으로 수정하는 걸로 제안하죠. 은영은 처음엔 몸부림이라도 쳐야겠다는 마음으로 고소를 했지만 사랑도 심신미약일 수 있다는 말이 저를 탓하지 않게 해줬어요 라며 감사를 전합니다. 이어 효민은 몸의 상처는 흉으로 남더라도 마음의 상처만큼은 남지 않길 바란다 라며 위로를 전하는데 정말 법적으로 승패만을 향하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치유하는 변호사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민정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민정은 이혼 소송이라며 의뢰인을 만나는데 그 의뢰인은 바로 민정의 가정을 파탄냈던 상간녀였죠. 그녀 또한 자신이 했던 짓을 다른 상간녀에게 당해서 소송을 하러 온 거였습니다. 민정은 변호사 이전 가정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서 핍박을 받고 있었죠. 딸인 소연이조차 민정을 업신여기는 모습에 이혼을 하게 되고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그렇게 당당하고 멋있어 보이는 변호사도 상처 많은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송무팀 회식을 하던 진우는 민정의 집에서 깨어나 민정의 모습을 보고는 따뜻한 감정이 피어오르려고 하는데 민정이 칼같이 커트를 하네요. 진우는 민정의 과거를 듣고는 실망하기보다 오히려 더 알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니 진우의 마음에도 민정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사람으로 인해 생긴 상처도 사람으로 치유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코앤 킴의 권력 구도 변화입니다. 고승철 대표가 고문으로 물러나며 신임 대표 변호사로 소개된 권나연 변호사는 비서울대 출신이면서 40대 최초 여성 대표 변호사가 탄생하는 순간이죠. 새로운 대표 변호사 나연은 앞으로의 윤림의 방향성은 유흥과 인맥이 아닌 전문성이라고 못을 박는 모습에 제대로 칼춤을 쳐주겠다는 포부가 보이네요. 나연은 과거의 치욕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눈이로 가자는 말에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합니다. 구조조정 대상자 리스트를 추리는데 5년간 개인 매출 및 성과 기준으로 대상자를 표시했고 연로한 정관 변호사와 고문들로 된 리스트를 본 석훈은 정확한 문제를 지적하고 로펌은 매출과 변호사 머릿수로 정해지기에 페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합당하다는 말에 나연도 동의하고 정말 나가야 할 사람은 따로 있다고 하네요. 나연은 자신을 갑자기 대표 자리에 올린 승철의 생각이 궁금해 율성을 찾아가는데 평소에나 허점이 많은 율성은 나연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줍니다. 승철이 형은 사람만 보지 않아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파장을 보지. 파장. 그 파장이 만들어낼 흐름. 앞서 승철이 태섭에게 말했던 나연의 파트너십을 무너뜨릴 계획인 거죠. 석훈과 전처의 관계. 아이를 가지지 않던 네가 왜 임신을? 이라는 물음에 전처는 마음이 바뀌었어 라는 한마디로 아빠가 될 수 있었던 자격을 박탈당한 석훈의 마음을 무너뜨리네요. 석훈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석훈이 전처와 이혼하며 한 약속은 3가지였는데 혜씨와의 시간, 향수와 비누였습니다. 그 향수와 비누를 버리려다 다시 주워 담네요. 송무팀 회식 후 술에 취한 효민이 석훈의 손수건에 얼굴을 부비거나 냄새를 맡으며 향이 좋다는 효민의 말이 생각나서였을까요? 그렇게
효민을 의식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드라마 마지막 석훈의 집에 나타난 의문의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지금부터는 에스콰이어 7화 내피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7화에서는 효민이 치유자 변호사로서의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 이슈 사건을 맡으며 사건으로 심신이 피폐해진 의뢰자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치유자 변호사로 성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석훈은 전 부인과의 아이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언급되며 그의 냉정함 뒤에 숨겨진 상처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율림 내부의 권력 다툼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나연과 태섭의 싸움이 심화되고 나연은 이번 페이 밸런스 정책을 단행하면서 승철이 의도한 대로 나연의 사내 입지가 흔들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석훈은 나연 이후 대표직을 이어받기 위해 차근히 준비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석훈과 효민의 러브라인. 석훈은 효민에게 대시하는 한석이 했던 행동과 항상 효민과 가까이 지내는 석훈을 의식하는 전 남자친구 상처를 보면서 효민을 더 살피게 되고 효민이 술 취해 보여준 모습을 회상하며 석훈이 향수를 버리려다가 다시 챙기는 모습에서 무의식적으로 효민을 의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민은 이미 석훈을 좋아한다는 걸 알아가는 것 같은데 석훈이 자신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 따뜻한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해보면 5, 6화는 드라마의 기획 의도인 상처와 치유를 가장 잘 보여준 회차였습니다. 효민은 신입에서 치유자로 성장했고 석훈은 냉철함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냈죠. 그리고 무엇보다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역시 둘의 러브라인과 석훈의 전 부인의 떡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둘은 러브라인으로 발전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내피셜을 꼭 남겨주세요. 앞으로의 전개 같이 예측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